공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원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팀장이 이찬희 개발자는 메인 프로그래밍으로서 플레이어 조작과 플레이어 시스템을 구현 담당을 맡게 되고요. 서브 개발자인 김진현 개발자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그리고 서브 개발자 저는 웹 디자인 설계와 보스 구현을 맡았습니다. 사용 툴인데요. 먼저 개발 툴은 유니티 2020 3.4의 버전으로 개발을 하고요. 그의 서브 툴은 깃과 깃허브, 소스트리, 비주얼 스튜디오를 하고 여기 PPT 안에 있는 동영상은 모두 OBS로 촬영되었음을 알립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저희 게임을 소개해드리고 플레이 방식을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가 개발을 담당한 그 파트들을 설명할 거고 시연 영상을 통해서 이후에 Q&A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게임입니다. 저희 팀의 이름을 딴 RPG인데요. 라스트댄스 RPG라고 하였고 장르는 솔로잉 RPG고 플랫폼은 PC로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플레이어는 세 가지 폼으로 보스를 상대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하였습니다. 플레이 방식입니다. 좀 이따가 이찬희 개발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지만 폼마다 구현되어 있는 스킬들이 있는데 그 스킬들을 통해서 RPG의 그 기본이죠. 몬스터 처치를 통한 레벨업과 장비 참여를 통한 스펙업을 통해 마지막 보스를 처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플레이어 구현 기능인데요. 플레이어 구현 기능은 해당 기능을 담당한 이찬희 개발자가 직접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플레이어 기능, 플레이어 조작이랑 시스템 구현을 담당했던 이찬희 개발자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는 총 세 가지의 폼이 있는데 여우폼, 그리고 호랑이 폼, 그리고 독수리 폼 이렇게 총 세 가지의 폼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폼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 애니메이션이나 사용 가능한 공격, 스킬들이 달라지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우폼일 때는 기본적으로 전방을 향해서 공격을 파이어볼을 발사를 하는데 이거는 오브젝트 플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플링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우폼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첫 번째 스킬이 여우볼 스킬이 발동이 됩니다. 여우볼 스킬을 발동을 하게 되면은 캐릭터 주위에 저런 식으로 여우볼 오브젝트가 총 3개가 활성화가 되면서 캐릭터 주변을 공전하는 형태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이때 공전하는 오브젝트가 적에게 닿거나 혹은 한 5초, 3초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며 적에게 오브젝트가 닿았을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데미지를 주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킬로는 이제 여우 스킬 중에 힐이라는 스킬인데 힐 스킬은 최대 체력이 50%만큼 체력이 회복되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고 그리고 최대 체력 이상의 만큼 회복이 되지 않도록 제한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스킬 버튼을 누르고 있는 중인데 안 나가는 이유는 이제 최대 체력만큼 체력이 가득 차 있으면은 스킬 버튼을 눌러도 스킬이 발동되지 않도록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동이 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랑이 폼인데 호랑이 폼은 기본 공격이 콤보 공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개의 공격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본 공격 마지막 공격이 끝나게 되면 첫 번째 공격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세 번째 공격이 나갔을 때 강한 이펙트와 동시에 좀 더 강력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포유 스킬인데 방금 살짝 지나갔지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전방에 이제 적에게 강력한 데미지를 입히는데 오버레스피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주변에 있는 에너미만 검출을 해서 검출된 모든 에너미들에게 데미지를 주는 형태로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수리 폼인데 독수리 폼일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킬을 사용할 때 공격력 버프 스킬이 발동이 되는데 이 공격력 버프 스킬은 원래 기본 공격이 현재 5인데 공격력 버프 스킬이 발동해서 20%가 상승한 공격의 무빙 상태가 주게 되고요. 이 버프 지속 시간이 총 10초인데 10초가 지나게 되면 공격력이 다시 5로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다시 원래 공격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수리 기본 공격인데 기본 공격은 에너미를 추적하는 투사체를 발사하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에너미가 어디에 있든 간에 바로 에너미를 추적해서 발사를 하고요. 에너미에게 닿았을 때 데미지를 주고 이 투사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날아갈 수 있도록 베이지의 곡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날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플레이어 오토 타겟팅인데요. 플레이어가 이제 3D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공격을 할 때 타겟팅이 좀 안 되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첨부했던 원신이라는 게임에서 이제 플레이어 근처에 있으면은 에너미를 향해 공격을 자동으로 타겟팅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구현을 해봤는데 플레이어 주변에 일정 범위의 적을 탐지를 하고 적이 탐지되면은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적을 타겟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 폰마다 공격의 사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뭐 여우는 좀 더 길거나 호랑이는 좀 짧게 이런 식으로 해서 폼에 따라 탐지 범위가 다르게 설정이 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현재 여우폼인데 여우폼 상태일 때는 탐지 범위가 좀 멀어서 벽이 멀리 있어도 탐지가 되고 좀 더 탐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런 식으로 탐지가 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우가 한 번 더 탐지를 하고 뒤로 갔을 때 탐지 범위에서 벗어나면은 탐지가 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제 여기서 폼을 바꾸게 되면 현재 탐지가 되고 있다가 다시 호랑이 폼일 때는 탐지 범위가 짧아졌기 때문에 타겟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변경이 되고 근처에 붙었을 때 다시 타겟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으로 앞서 말했던 오브젝트 플링인데요. 저희가 모든 투사체들을 오브젝트 플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오브젝트 플링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그 파이어볼을 발사하는데 오브젝트 0번부터 3번 쭉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비활성화된 0번부터 활성화가 됐다가 0번이 비활성화 되면은 그때 다시 0번 오브젝트가 활성화돼서 발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0번부터 다시 활성화돼서 발사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피격 시스템인데요. 피격 시스템은 이제 피격 시 몬스터의 공격력에서 방어력을 뺀 만큼의 데미지를 받게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피격 시 짧은 시간 동안 무적 상태가 되도록 구현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동시에 다수의 적에게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들어와서 사망하는 상태에 이르는 버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무적 시간을 줘서 다수의 공격을 받아도 한 번에는 죽지 않는 상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플레이어가 데미지를 받을 때 피격 이펙트와 함께 체력이 닿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체력이 모두 소진돼서 0이 됐으면은 캐릭터가 사망했다는 문구와 부활 버튼이 나오고 부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리스폰 위치에서 체력이 가득 찬 상태로 부활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벨 시스템인데요. 몬스터가 사망했을 때 저희가 경험치를 플레이어가 획득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레벨별로 필요한 경험치를 얻게 되면은 레벨업을 하게 되고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스탯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은 몬스터 한 마리가 있고 이 몬스터를 잡았을 때 경험치를 얻게 되는데 경험치를 업하면서 아까 공격이 처음에 5였는데 다시 이 공격력이 6으로 스탯이 6으로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험치는 이제 초과된 경험치가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현재 경험치 반영이 돼서 레벨업 후에도 초과 경험치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따로 구현을 해줬습니다. 네, 플레이어 기능 구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시스템 구현 및 UI 구현 진행을 맡으신 김성 개발자에게 발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구현과 UI 구현 기능을 담당한 유승용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UI 파트의 메뉴입니다. 저는 비동기 오디션을 이용하여 신이동 시 플레이가 준비되는 시간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메뉴 창을 통해 다양한 옵션 설정 및 UI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첫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거나 게임 종료할 수 있게도 구현하였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비동기 로딩 을 통해 이렇게 플레이어가 준비되는 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볼륨과 화면 밝기를 눌러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UI 파트의 성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상점에서 구매 버튼의 클릭을 통해 아이템을 구매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플레이의 소지금이 구매 아이템의 가격보다 적으면 구매가 불가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점 아이템을 구매 시 버튼 비활성을 통해 재구매 불가 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시작 소지금이 4,500원 있었는데 지금 일반 용사의 범위는 4,000원짜리를 구매하여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4,000원이 줄어들었고 버튼이 비활성을 해서 다시 재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현하였습니다.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소지 금액이 500원이기 때문에 4,000원인 일반 신발은 구매할 수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세이브 앤 로드입니다. 데이터 세이브 앤 로드는 진열을 통해 저장 및 불러오기를 제한하였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방금 저장하기를 통해 세이브를 가되었고 지금 현재 플레이어의 레벨이 2이고 공격력과 방어력이 6인 모습이고 현재 지금 인벤토리에 범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의 위치 정도도 저장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듯이 진열을 통해 레벨과 HP, 공격력과 방어력을 저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발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 및 맵 디자인 구현을 맡은 먼저 맵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는 맵은 클로전 컬링을 통해서 플레이어의 시야 밖에 있는 지형과 기능들을 모두 렌더링을 비활성화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플레이어의 시야 안에 들어와야 렌더링이 활성화되고요. 맵의 과도한 기물 배치나 지형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기술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플레이어의 시야가 돌아갈수록 맵에 있는 터레인의 지형 지물이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되는 모습이죠. 또한 맵에 보스방에 있는 기둥들을 배치해서 보스와 연동되어 있는데요. 해당 기둥들은 보스 콜라이더에 닿으면 기둥이 먼지와 함께 기둥이 파괴가 되고요. 플레이어는 이를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스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일종의 장애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스 콜라이더는 보스와 공격하는 보스 거미나 마법 같은 경우도 보스 콜라이더고요. 보스의 몸체에 부딪혀도 보스가 파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였습니다. 보스 패턴들입니다. 단순하게 마법, 그러니까 파티클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을 하였고요. 보스 패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명 강타나 마법공 소환, 그리고 오라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해당 패턴들은 모두 보스와 플레이어 간의 거리에 따라서 공격 패턴이 변하도록 랜드와 스위치 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하였고요.
랜덤으로 보스의 패턴이 등장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플레이어의 특정 공격에는 보스가 맞을 경우 경직이, 보통은 이제 보스가 맞으면 경직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요. 플레이어의 특정 공격에는 경직이 활성화가 되도록 코드를 짜서 해당 특정 공격이 뭔지는 여러분께서 찾아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구현을 하는데요. 시연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시연 영상에 앞서서 일단은 제가 실수한 거는 보스의 공격이 지금 플레이어에 들어있는 플레이어 그 컨트롤러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스 공격이 구현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세호 개발자에서 말씀드렸던 비동기 로빈씨를 통해서 화면이 구현되었고요. 첫 시작은 여우 모드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폼인 호랑이 폼, 공격 모두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독수리 폼까지 구현이 전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상점입니다. 김세호 개발자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처음에 플레이어는 4,500원에 소지금을 들고 시작을 하는데요. 일반 용사용은 4,000원이죠. 구매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비용이 차감이 되면서 500원이 남고 인벤토리에는 일반 용사의 검이 들어오게 됩니다. 소지금이 400원이기 때문에 일반 체력 쿠션 400원짜리 일반 체력 쿠션은 구매할 수 있지만 4,000원짜리 일반 신발은 구매할 수 없도록 구현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서 블로그를 실행하면은 비동기 로딩 화면과 함께 돈과 장비가 그대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착까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앞서 언급드렸던 옵션들 모두 밝기 조절, 비교 조절 그리고 볼륨까지 모두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동선은 그 사냥터로 가서 RPG답게 몬스터들을 조금 이제 사냥을 하고요. 해당 사냥에서 나온 아이템들을 통해서 자기의 스탯을 올리고 그로 인해서 보스를 좀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는 동선을 계획했기 때문에 처음에 RPG를 RPG 기본이죠. 사냥을 통해서 레벨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 품 변화에 따른 공격도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레벨에 따라 레벨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격력, 무기를 장착한 공격력과 방어력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독수리의 공격은 배지의 미사일로 되어 있는데 주변의 적들을 자동으로 추적해서 자동으로 공격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냥터에서 사냥을 마치고 보스방까지 가는 거리가 조금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여기에 몬스터들을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사냥터에서 조금 많이 잡고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그냥 맵 구경하라는 느낌으로 몬스터들을 구현하지는 않았고요. 보스방에 입장하면 보스방의 입장과 동시에 보스의 체력과 함께 지금은 소리가 나오진 않는데요. 보스방 전용 부금이, 그러니까 전용 BGM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보스방에서 나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보스의 체력도 없어지고 BGM도 일반 평화로운 BGM으로 바뀌게 되죠. 소리 보시면 다시 보스방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스방 입구에 플러이드를 설치해서 해당 플러이드에 플레이어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통해서 부스방에 있는 BGM을 재생시킬 수가 있고요. 부스와 한번 전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 플라이드 다음에 기둥이 어떻게 부서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부스가 터치되면은 엔딩 크레딧과 함께 저희의 이제 게임을 즐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올라오게 됩니다.